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수십 개의 한자를 쉽게 기억 저장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미 알모유입니다. 무서 연유로 인해서 이런 뜻이죠. 말미 알모유 가로알입니다. 또는 밭전이죠. 밭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밭전 뚫을 권입니다.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지금 연결된 거죠. 밭에서 뚫고 나오는 것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밭전, 밭전, 뚫을 권, 밭에서 뚫고 나온 것이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과일을 생산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가로발이죠. 뚫을 권입니다. 말하여 뚫는다는 것은 계속 말을 해서 거듭 말을 하여 그 뜻을 관철시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듭신입니다. 가로왈 말하여 뚫는다. 한번 얘기해서 안 되면 여러 번 거듭 얘기해서 여러 번 상소문을 올려서 그 뜻을 관철시킨다. 거듭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누를 황입니다. 누르트란 얘기죠. 스물립 하나일 말미 아물유 또는 자유로울 유죠. 그 다음 여덟 판입니다. 스물립 하나일이죠.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를 하니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다시 말해서 사방팔방이 노릇하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데 겨울이 되니까 잡초가 말라서 누런 색깔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황무지를 말하는 거죠. 황무지. 누를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물잎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물잎. 그 다음 4번 은혜해입니다. 은혜해. 수레차죠. 수레를 선물한 사람에게 마음적으로 불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불똥주 점주죠. 불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움을 가지고 있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해가 되겠습니다. 수레차, 수레거. 점주, 여기서는 점으로보다는 불똥주, 강력하게 불똥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불똥 같은 마음으로 수레를 선물하신 사람에게, 분에게 불똥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예도 예자입니다. 법식매죠. 법식매. 보일시 기신기입니다. 보인다는 거죠. 풍성할 풍입니다. 풍성할 풍. 풍성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할 것 같으니까 기신기로 하겠습니다. 기신기. 기신에게 풍요롭게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생산해서 수확하여 먹게 해준 게 다 기신이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서 예도 예가 되겠습니다. 기신에게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예를 다한다 해서 예도 예가 되겠습니다. 6번 굽을 고기입니다. 가로발이죠. 뚫을 권입니다. 두 군데서 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지 않고 굽다는 거죠. 그래서 굽을 고기 되겠습니다. 또는 뚫을 권을 선칼도방으로 보면 또 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 차에 칼을 갖다 대니까 칼을 가지고 갖다 대어 위협하니까 굽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곡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굽을곡, 왜곡곡 하면 되겠죠. 그 다음 7번째 범인자입니다. 범인. 진면이죠. 간머리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자 학습할 때는 간머리보다는 진면으로 써 있는 것이 약 95% 이상입니다. 거의 간머리로는 풀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진면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진면입니다. 하나 1 자유로울 유죠. 8팔 사방팔팔 사방팔방팔 이렇게 되죠. 집에서 한 마리가 자유롭게 사방팔방 돌아다닐 수 있는 짐승은 호랑이다. 범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범인 호랑이인이 되겠습니다. 범은 동물의 피라미드 서열 1위죠.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집에서 한 마리가 자유롭게 사방팔방 돌아다닐 수 있는 동물은 호랑이다. 범이다 이런 얘기죠. 범인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널벌광입니다. 널벌광. 집엄이죠. 집엄. 그 다음 누를 황이죠. 집이 누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누런 페인트를 칠하니까 굉장히 집 자체가 넓어 보인다는 거죠. 널벌광이 되겠습니다. 집에 누런 색깔을 칠하니까 누런 페인트를 칠하니까 집 전체가 넓어 보인다 해서 널벌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밭전입니다. 열십입니다.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글자 전체를 애워 샀으니까 이때는 애운담위가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애워 사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밭이라는 얘기죠.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밭은 한 가지 품목만 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식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심었죠. 그것을 울타리로 치고 있는 것은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것이 밭이죠. 첫 번째. 그 다음 갑옥감입니다. 갑옥감. 가로알이죠. 뚫을 곤입니다. 말하여 뚫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갑옷이라는 얘기죠. 뚫을 곤 위쪽에 지금 이 부분에서 멈추었죠. 이 부분을 지금 뚫지를 못했죠. 그래서 갑옷갑이 되겠습니다. 말로는 뚫지 못하는 것이 갑옷이다. 갑옷갑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한 것은 한자 학습 방법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겠죠. 자, 상형문자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상은 여러 번 풀이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 분은 읽어보시고 이번에는 상형문자 적을 하겠습니다. 할위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하고자 할 위자죠. 하고자 할 위자입니다. 할위, 행위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보면 원숭이의 옆모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글자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글자를 학습하는 데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 생각하고 코끼리 조련하는 모습 이 한자어 쓸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대일까요? 하고자 할 위 출발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은 가능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한자를
쓸 수 없다는 게 맹점이겠죠. 2023년 한자사랑의 풀이법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맨 윗부분이 손톱조입니다. 손톱조. 그 다음 부분이 지붕시라고 적혀있죠. 지붕시입니다. 이제 문제는 글다 그립니다. 이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이 글다 글을 흥과 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 한자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래서 글다 글이라고 지정했으니까 글다라는 뜻으로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지붕에 손톱으로 걸고 또 건다는 거죠. 이때는 원숭이라고 해도 됩니다. 걸고 거는 모습이 불화, 불처럼 굉장히 바쁘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할 위가 되겠습니다. 지붕에서 손톱을 이용하여 걸고 또 걸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되어도 좋고, 어쨌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다는 얘기겠죠. 손톱으로 지붕 위에서 걸고 또 걸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불티나게 불화발이니까요. 불티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고자 할 위, 행위를 하고 있다, 할 위 되겠습니다. 원숭이의 옆모습, 코끼리의 조련하는 모습을 보고 그린 글자, 한자 이렇게 학습하는 것보다는 손톱조, 지붕시, 글다글, 불화발로 나누어서 연결하는 것이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